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엔비디아에 관한 최근 소식을 몇 가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디오 카드에 나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회장은 RTX 3090 및 3080의 공급 부족이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2021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젠슨 왕 회장은 수요가 1년 내내 공급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이중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eForce RTX 30 출시는 믿을 수 없는 수요를 보였으며 소매업체는 사전 주문 대기열을 충족하기 위해 각 배송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체는 소셜미디어에 매일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그래픽카드 가용성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기타 수급 악재의 수요 예측까지 실패한 현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엔비디아 CEO인 젠스 왕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그래픽카드를 원하는 시기에 바로 구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추석 이후에 각 제조업체별로 모델당 조금 넉넉하게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각 제품당 200대에서 300대가 최대 물량이고 작게는 50대에서 30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되팔렘들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되팔렘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찾아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시 공부할 때 야트막하게라도 공부했던 내국 소비세법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되팔렘들의 법적인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보를 모아서 나중에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세금적으로 되팔렘들에게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유명한 트위터 사용자가 RTX 30 시리즈의 PCI ID에 대한 정보를 트윗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3060부터 3090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인업을 한번 보고 가시면 3060부터 시작해서 3060 Ti도 있고 3070, 3070 Ti, 3080, 3080 Ti, 3080의 10기가와 20기가 모델, 그리고 3090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황회장의 치밀함이 빅나비를 타겟으로 더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비디오 카드는 트윗을 통해 이번 주 동안 AIB들로부터 얻은 각종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의하면은 빅나비는 GA104 정도의 성능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고 AMD는 TU104가 그랬듯이 RTX 3080이 GA104를 탑재한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RTX 3080을 GA102로 업그레이드 하였고 거기에 공격적인 가격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나온 유출된 PCI ID 정보라 비교해보면은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3080 제품이 원래 계획에는 3080 Ti였고 기존에 계획했던 3080 제품은 3070 Ti 정도의 성능으로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AMD의 빅나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약하자면은 엔비디아는 AMD를 제대로 낚은 것입니다. 빅나비의 성능 타겟은 원래 3070 Ti 정도가 되는 타겟이었는데 3080 Ti로 출시됐어야 될 라인업이 3080으로 출시되고 가격마저 저렴하게 출시되면서 빅나비는 출시하기도 전에 굉장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AMD는 이제 RTX 3070을 타겟으로 정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황 회장이 10월 28일 빅나비 발표 행사에 맞춰 10월 29일로 3070의 출시를 연기했기 때문에 만약 빅나비가 정말 루머대로 잘 나온다면 가격적인 인하 카드를 마지막에 급하게 꺼내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말 황 회장의 치밀함이 여기까지 보이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해명과 달리 정말 빅나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3070의 출시를 2주 미룬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빅나비도 잘 출시되었으면 좋겠고 3070도 역시 한 조금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비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080의 성능이 왜 3090하고 그렇게까지 게임 프레임에서 차이가 안 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3080 Ti로 출시되었어야 될 제품이 3080으로 출시되면서 성능과 가격적인 메리트를 모두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3080이 지금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제품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돼서 결과를 보니까 3080을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출시한 이유가 보여지네요. AMD가 아니었다면 3080이 지금보다 성능도 낮게 출시되고 가격도 더 높았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역시 경쟁은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엔비디아와 ARM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은 젠슨왕 회장은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ARM과 PC 플랫폼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더욱 협력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몇 주 전 ARM의 인수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RM의 플랫폼에 가속 및 AI 컴퓨팅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GPU,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에서 ARM과 협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엔비디아는 ARM과 협력하여 칩,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HPC,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및 PC용 플랫폼을 만들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AI 및 RTX 엔진을 ARM 플랫폼에 개방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이러한 기능은 x86 플랫폼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엔비디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불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 언론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보복 카드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불허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 베이징 전문 특파원에 따르면 중국이 반도체 설계회사 ARM 홀딩스가 미국 엔비디아에 넘어간 것을 불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8일 한 중국 매체에 따르면은 중국 공정원 원사는 전날 한 포럼에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해 틀림없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그러므로 상무부가 인수합병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중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통제하에 처할 것을 우려해 중국 규제 당국이 ARM 인수를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 계약은 미국과 영국, EU, 중국 등 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ARM은 중국에서도 법인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ARM 차이나에 대한 노골적인 시선을 지속해왔던 상황입니다. 중국은 몇 달 전에 ARM 차이나의 국유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8월 4일자 한 국내 언론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가 세계 1위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의 중국 법인을 사실상 국유화하고 기술 탈취로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직접적으로 취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은 ARM 인수에 태클을 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젠슨 황이 그렸던 로드맵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